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일리아 교수님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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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요거 빨리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밤 사이에 새 교황이 선출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뭐 다른 분들 뭐 필리핀, 한국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미국 출신의 프레보스트 추기경 레오 14세가 선출이 됐습니다. 네. 제267대 교황으로 예. 최초의 미국인 교황이 탄생을 했습니다. 미국인. 오. 사실은 그 이전에 왜 이야. 유력하게 후보로 이제 꼽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전혀 사실은 그 배팅도 나왔더라고요. 배팅도 네. 했던데요. 맞아요. 근데 누가 몇 미국인 퍼센트? 교황은 아예 염두에 안 뒀던 게 그러니까요. 뭐냐면은 거론도 안 됐었어요. 그렇죠. 네. 일단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세계 강대국인데 이 바티칸 시국 그리고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를 책임지는 자리에 또다시 미국 이건 좀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약간 의도적인 배제가 있었었거든요. 네네네. 이번에도 당연히 그게 통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미국인 후보는 없었는데 물론 페루와 이중 국적자라고는 합니다만 프레보스트 레오 14세 교황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분의 그 조금 배경을 살펴보면요. 일단 부모님 두 분 다 유럽 계세요. 예, 아. 유럽 계시고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실제로 사목 활동은 페루로 가서 페루에서? 했기 네. 때문에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하고도 굉장히 좀 가까운 유사하네요. 네. 분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교황청 내에 보수파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을 필두로 한 개혁파 어느 쪽이 잡을 것이냐 이게 초유의 관심사였는데 이분은 프란치스코 교황하고 가까우면서도 굉장히 좀 중도적이다. 중도적이다. 예,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예상은 아무도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통상 한 3일 콩클라베가 3일 정도 걸려서 오늘 내일이나 뭐 모레나 돼야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좀 빨리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빨리 예. 끝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에도 막 이틀 만인가 그 그래요. 프란치스코에서 네. 선택했을 때 음흠. 그렇게 빨리 했는데 그게 빨리 할 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고요. 근데 정말 의외한 게 미국인이 미국인이 예, 했습니다. 미국인이.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게 있습니다. 아. 지금은 전 세계 질서를 제일 많이 흐릿하게 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종교적으로 전 세계를 포용한다라든가 네. 이런 의미로 선택이 되지 않았을까. 네, 굉장히 좀 질서를 제일 흐릿하게 하는 나라가 미국이라서 그러니까 전체 책임지는 의미에서 추기경 교황 대시라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네, 사실은 그 미국이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가톨릭하면은 유럽의 신자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을 미국은 하는데 좀 개신교 쪽이 더셀 거라고 아닌가요? 생각해요. 더 세- 네. 예. 근데 미국 인구의 20%가 가톨릭 신자예요. 아, 몰랐어요. 예,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통적인 가톨릭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라틴계 비율이 미국 내에서 아.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러면서 사실은 가톨릭 신자 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아메리카 지역, 뭐 북남 다 합쳐가지고 아메리카 지역의 가톨릭 신자가 전 세계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도권은 유럽에서 남미, 아메리카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바뀐 거 얘기가 아니냐.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댓글에 트럼프 덕에 된 거냐고 질문 모르겠어요. 뭐 알 수 없습니다. 네, 그거는 뭐 저희가 알 수 예, 없는 알 수가 거고요. 알 수 없죠. 예. 근데 뭐 전체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과의 관계,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이 항상 우리 애정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우리 한반도 평화 문제에도 관심이 예. 많으셨고 한반도 내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를 2014년에 방문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2027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청년 대회가 맞아요. 열리잖아요. 네. 그때 꼭 다시 오시겠다고 네. 약속을 했는데 결국 약속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못 지키셨지만 레오 14세 교황께서 대신 오지 할 수 않으실까. 있습니까? 레오 14세가 오실 겁니다. 오실 겁니까? 네, 오실 겁니다. 2년 후에 오실 겁니다. 2년 후에 올 수 네. 있다. 네.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할 거니까 네. 그 자리에 교황이 오시면 또 우리 한국을 또 좋아하는 또
교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나라 소식 좀 얘기 좀 전달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원래 체코 정부하고 신규 원전 건설 본계약 지난 7일 날 체결하기로 했는데 네. 법원에서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체코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네. 이건 외교 참사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일단 지난해 7월에 체코 정부가 우리나라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죠. 네. 그 당시에도 이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입찰 경쟁자로 참여를 했던 프랑스 전력공사 그리고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딴지를 걸었어요. 프랑스 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한국이 프랑스가 제시한 금액의 절반으로 네. 수주에 임했어요. 입찰에 임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니냐, 지원하는 거 아니냐, 공정하지 못하다. 왜? 그 가격으로는 절대 원전 건설을 할 수가 없거든. 이러면서 이제 반독점청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체코 정부 쪽에서 그걸 기각하면서 네. 일단락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보였는데 예, 그런데 이 프랑스 전력공사가 이걸 법원으로 법원에 가져갑니다. 넣어서.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지난 2일에 이제 법원에 신청을 했고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수원 사장이 이미 프라하에 도착을 한 이후였고, 그것도 이상해요. 네. 몰랐나요, 우리나라의 이거를? 국회의원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비행기를 타고 있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몰랐나요? 재판하고 있었는데. 이거 사실 2일 날 프랑스가 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썼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결국은 이 부분을 빼고 14개 그냥 MOU 체결하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체코 정부가 최종 승인까지 했기 때문에 사전 승인을 했기 때문에 네. 법원 문제만 해결되면 금방이라도 계약 체결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본안 재판이 짧아도 6, 8개월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길어지면 2, 3년이에요. 못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어떡할 건데 그래서 또. 당연합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게다가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든 협약을 맺었거든요. 1월 네. 달에.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비밀 협약입니다. 내용을 밝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우리가 어떤 그 원전 수주를 할 때마다 왜냐하면 그 원천 기술을 웨스팅하우스는 자기네 거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1조 원이 넘는 돈을 로열티로 무조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죽 써서 개 주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굳이 이거를 끌고 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 저희에 대해서 이 정부가 치적 쌓기에 몰두해가지고 오히려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온다는 뭐 거죠.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 법원 결정까지 뭐 예상을 못할 수도 있지만 거기 갖는 것도 그렇고 지금 되지도 않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거의 속인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이 정부가 국민들을 속이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투명하게 뭔가를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그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어두운 면이라든가 밝혀지지 않은 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사실상 좋게 하면 이것도 특검 대상이에요. 특검이다. 저도 공감이 왜 됩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하필이면, 그러니까 네. 뭐 실적을 채우려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네. 이거는 너무나도 외교적인 참사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거는 예. 원전 기술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관심도 이해관계도 많이 얽혀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물어붙였는지 과연 거기에 출발하는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특검도 가능한 상황이다. 조사도 가능하다. 알면서 그랬다면 이거는 반드시 책임을 책임 물어야 물어야죠. 되고 책임을 물어야 되고. 모르고 했다면 이건 무능력한 겁니다. 이것도 있고 대왕고래도 전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돈 다 날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그 억지로 한 개 뚫었잖아요. 돈 몇천억 날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큰 온도- 프로젝트 한 개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크게 홍보를 해놓고. 그러니까요. 온통 특검하다가 다음 정부가 다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 예. 다 따져보면 뭐 언제 일합니까? 아유 답답합니다.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일 날 미국 중국 고위급 무역 협상 예정되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145% 관세 낮출 생각 없다고 하다가 또 잘 되면 또 인하할 수 있다.
야, 이 뭐 전략입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말을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급함이죠. 아, 조급한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금 굉장히 조급합니다. 전략이 아니고 네. 전략은 오히려 중국이 가지고 중국이 있죠. 갖고 있다. 네, 트럼프 오. 대통령은 전략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조급합니다. 겨우겨우 영국하고 협상을 타결했다라고 얘기가 네, 나오는데 얘기를 하고 있고. 급하게 그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도 뭐냐면 관세 이 아름다운 단어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들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미국 사람들은 물가가 올라서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애들 그렇게 막 사달라는 거 다 사주면 안 돼. 연필은 5자루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궁핍하게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있거든요. 미국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옳았다라는 걸 어떻게든 보여주기 위해서 야 영국하고 관세 우리 협상했는데 우리가 유리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이 우위에 있다. 그 비슷한 얘기가 시진핑 주석 러시아 갔더라고요. 그렇죠.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 뭐 상관없다. 러시아랑 잘하면 그만이지. 뭐 이런 거로 봐야 됩니까? 일단 제일 큰 부분은 예. 보여주기 쇼입니다. 보여주기 시다. 예. 그러니까 중국도 와. 자기 전략을 제대로 너무 꼼꼼하게 써서 지금은 그 실행 단계에 있는데 미국에게 보란 듯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도 이제 러시아가 지금 5월 9일에 승전 그렇죠. 날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러시아와 같은 작품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얘기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반미 그런 텐트를 만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결하니까 러시아의 가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그렇죠. 분석도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느 정도 조급하냐면 관세 전쟁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도 조급해졌어요. 왜냐하면 지고 어쨌든 예, 광물 협정은 맺었지만 중요한 거는 야 내가 취임하자마자 하루 만에 전쟁 끝내버릴 거였는데 예. 지금 그거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푸틴 대통령은 자꾸 나는 합의를 할 준비가 돼 있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협상장에 안 나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굳이 급하게 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오늘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야 30일 안에 니네 둘이 무조건 휴전하는 거야. 안 하잖아? 제재 때릴 거야라고까지 제재요. 얘기를 했는데 푸틴 대통령은 그게 별로 타격이 안 돼요. 왜? 일단 시진핑 주석이 왔잖아요. 이거는 시 주석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필요해요. 어쨌든 미국하고 맞서는 상황에서 여러분 저 못 믿을 미국에 맞설 우리 텐트를 크게 하나 만드는데 여기 다 오세요. 왜? 나랑 푸틴이 붙었어요. 아. 이 텐트 더 믿을만 하지 않나요? 푸틴 입장에서도 너무 좋은 거죠. 일단 중국과 더불어서 미국을 조금 더 견제할 수 있거든요. 아이 뭐 그렇게 우리가 급한 건 아니고 협상이 이런 식으로 약간 배를 내밀 수 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그 전승절 행사에 27개 나라 정상들이 갔단 말이죠. 그 나라들이 모여서 뭘 하겠냐는 그 겁니다. 빅텐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유 당연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경제 규모가 그렇게 되진 않지만 근데 예. 트럼프가 진다는 얘기가 그것도 너무나도 이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 얼마 전에 터키의 그 대통령 에르도안에 가서 네, 에르도안. 예, 중계를 좀 하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난 더 이상 못 하겠다라는 게 트럼프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트럼프를 지금 못 하고 있고 막 다른 길에 이제 있고 계속 뭔가에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트럼프가 좀 쉽지 않은데 또 음. 그게 뭐냐면 당선되면 전쟁 다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공약도 하고 말을 해도만 그게 전쟁은 그대로 오히려 늘어났어요. 늘어났죠. 전쟁. 그렇죠. 지금 늘어났죠. 예. 근데 트럼프가 사실 그렇게 자신했던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본인 일기 때를 생각한 거예요. 트럼프라는 정치 아웃사이더가 세계의 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으로 등장을 하니까 전 세계가 다 충격을 받아서 우왕좌왕했단 말이죠. 중국마저도 트럼프는 그걸 생각한 거예요. 아하. 다시 내가 돌아왔다. 그렇게 내가 만들 지금 거다.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는 트럼프가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던 다 거죠. 있었고. 그렇죠. 예. 우리 한번 겪어봤잖아. 그때처럼 당황하지는 않을 거야가 된 거죠. 지금 그 종식 관련해서 지금 문제인 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소홀한 틈을 타가지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주민들 쫓아내자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자지구 어떤 상황이냐면 네. 1월 달에 우리 6주간 휴전을 하자. 그게 1단계고 그 6주간 2단계, 3단계를 논의하자. 그래서 트럼프가 억지로 손잡아. 그리고 서로 이제 악수해.
이걸 만들어놨어요. 3월 초에 그 6주가 끝났는데 거기서 협상이 어그러졌습니다. 네. 왜? 1단계를 연장하자는 이스라엘 측과 하마스가 무슨 얘기냐 2단계로 넘어가야지 안 맞았단 말이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뭘 했냐면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모든 구호품들을 다 끊었습니다. 다 끊으면서 계속 폭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미국은 이란하고 협상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은 그것도 싫어요. 왜 이란하고 협상해?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목리를 계속 부리는데 자꾸 그러면 우리도 막 나갈 거야? 그 중에 하나가 가자지구인데 지금 5일 날 이스라엘 네타냐후 내각이 뭘 결정했냐면 야 가자지구에서 우리 철군하지 마. 오히려 거기를 우리가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 영토로 만들자. 로 이야기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라파라고 하는 이집트하고 국경이 맞닿아 있는 그 지역에다가 이제 건물을 짓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요거 한 2주 걸릴 거야. 그럼 이 건물을 왜 짓느냐? 구호품을 여기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어허. 자, 그러면 가자지구 안에 있는 그 지금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거의 난민 상태잖아요. 그렇죠. 자, 구호품 받고 싶어요? 남쪽의 라파로 다 내려와야 글로 돼. 와라. 그러면 위가 어떻게 되죠? 비죠. 그렇죠. 그건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 군이 점령을 하는 가져간다. 거다. 네. 야, 지금 문제는 그러면 트럼프가 자기가 무조건 종전시키겠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별로 관심도 관세 말고는 다른 거 다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관심 없다기보다 네. 그러니까 너무 트럼프의 수준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려워졌다. 감당이 안 된다 이 감당이 말씀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이틀 내에 세계가 놀랄 만한 중대 발표하겠다. 관세 발표는 아닐 것 같은데 뭘까요? 중대 발표 또 관세인가요? 라고 헛세일 것 네, 같고. 네, 사람들이 별로 이제는 네. 아 정말 트럼프가 좀 되면 그래도 하나 조금 바랬던 거 전 세계 시민들이 전쟁이 조금 종식되기를 바랬는데 결국은 그거조차도 전혀 안 됐네요. 그때 저희가 그 얘기했었거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 이유는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다라고. 불확실하다. 예. 오로지 불확실하다는 것만 예상 가능하다. 맞아요. 결국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네. 예. 어떤 뭐 발표가 나온다고 한들 이 발표도 사실은 예상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인도 파키스탄입니다. 핵을 갖고 있는 두 나라인데 미사일 공격을 주고 받았어요. 야, 이 사실은 이 두 나라는 뭐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실 옛날부터 뭐 분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핵도 그렇죠. 갖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도나 파키스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몰라요. 그 예. 지역에 관심도 없고. 근데 보면 이게 47년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네. 나서 이제 시작한 건데 원래 같은 나라였어요. 그냥 식민지였어요. 그렇죠. 원래는. 맞아요. 영국의 식민지였죠. 근데 영국이 물러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주로 거기는 크게 보면 종교가 두 개 있어요. 네. 무슬림이 있고 힌두교가 있는데 있죠. 그래서 영국이 한 게 뭐냐면 자 무슬림은 왼쪽으로 가서 살고 힌두교는 오른쪽으로 가서 살아. 그래서 여기는 인도, 여기는 파키스탄. 자 이렇게 살아. 그리고 물러났어요. 영국이 영국이. 참.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100%에 완벽하게 나눠진 것도 아니고 그거는 불가능하죠, 사실. 첫 번째 갈등 문제. 네. 두 번째 그 안에서도 약간 독립식의 공국 같은 것들이 네.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카슈미르예요. 카슈미르 지역. 예. 나머지 공국들은 그냥 야 얘네들이 가까운 나라에 붙어 했는데 카슈미르가 지리적으로 보면 인도랑 가깝기도 하고 파키스탄이랑 가깝기도 해요. 그리고 그 공작은 힌두 사람이지만 인구는 거의 대부분 다 무슬림이에요. 아 윗사람은 힌두교 쪽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무슬림들이네. 갈등이 생겼어요.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인도 쪽으로 붙긴 했는데 파키스탄이 야 뭐야? 우리 다- 건데. 예, 우리 건데 다 무슬림인데 그래서 생긴 갈등이에요. 네.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결국 카슈미르 지역이 가장 문제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 무슬림들이 당시에 그 인도 편입을 결정한 그 고위직에 반대를 해가지고 정부에 반대를 해서 들고 일어나는데 그걸 인도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제압을 해버리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파키스탄도 당연히 군대를 파병을 합니다. 보낼 그래서 수밖에 없겠죠. 2년간 전쟁이 계속됐고요. 유엔의 중재로 야야 여기서 나누자. 인도령 그리고 파키스탄령
카슈미르를 두 개로 나눴어요. 나눴는데. 중요한 거는 나눠놓긴 했지만 거기 내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갈리지 않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계속 이제 문제가 터지면서 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지난달 22일에 인도령 카슈미르 유명한 관광지에서 테러가 벌어지면서 26명이 사망을 하는데 네. 인도 정부가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거 파키스탄 배후가 있고 그 파키스탄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무장 조직이 일으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강경 조치에 들어갑니다. 뭐 인도 내 파키스탄 사람들 다 나가라부터 예.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파키스탄 입장에서도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도 파키스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전쟁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전면전으로 갈 게 너무 분명해 보이니까 자꾸 국제사회에 우리는 이 일과 관련이 없으니까 국제조사 차라리 해달라. 그리고 중동 국가한테 계속 이거 중재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도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갑니다. 인더스 강이라고 네. 그 강이 흐르는데 두 나라를 관통해서 흐르는데 예. 상류가 인도에 있거든요. 네. 인도가 그 상류를 막아버려요. 아, 파키스탄. 네. 그러니까 파키스탄 입장에서 이거 전면전 하자는 거지. 그렇게 느끼겠네요. 그러니까 인도가 미사일 빵. 파키스탄이 우리도 또 처맞았네 쏘죠. 이거 빵. 그러면은 아니 그럼 두 나라가 왜 그렇게까지 사실은요 내부에 정치적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렇죠. 파키스탄 정권도 그렇고 지금 인도 정권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무능력합니다. 경제 위기도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치적인 어떤 분쟁 상황을 갈등 상황을 외부로 표출. 그렇다면 돌리는 가장 문제가 핵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두 나라 다. 전면전의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저는 없다고 보는데 없다고 보시군요. 없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러니까 이 두 나라에 뒤에 배후가 있어요. 그렇죠. 아하. 인도 뒤에는 미국이 있고 아, 그래요? 파키스탄 뒤에 중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국내적인 정치 문제에다가 그러니까 외부적인 그렇죠. 이런 압력이 있어서 전면으로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자 인도하고 미중 패권 문제도 예. 또 여기 걸려 있네요. 인도하고 중국은 둘 다 14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거든요. 네. 옛날에 그 지금도, 예. 분쟁도 많이 했잖아요. 국경 지역에서. 국경 지역에서.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래는 파키스탄이 굉장히 친미 국가였거든요. 네. 그런데 파키스탄에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 중국 쪽으로 탁 붙어버려요. 중국 쪽으로 파키스탄. 그리고 이번에 인도 전투기 격추시키는데 중국 전투기가 파키스탄이 중국 전투기를 가지고 격추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하고 또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인도가 지금 미국 쪽으로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미중 패권 전쟁의 미중 또 패권 문제. 대리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디 가나 미국하고 중국 싸움의 대리전이 되는 상황이다. 파키스탄은 중국, 또 인도는 미국. 알겠습니다. 좀 전면전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전면전 나오면 진짜 이제 다 유럽에 있죠. 중동, 인도, 파키스탄까지 하면 무서워요. 예. 전 세계가 지금 거기 다 대만까지 그렇거든요. 하면 대만도 있죠. 그래서 그 무서워요. 안 유엔에서 돼요. 안 돼요. 예, 공식적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인도 파키스탄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면 세계는 이걸 감당할 자신이 없다. 네, 자신이 없다. 없다. 네. 전장이 너무 많아요. 전쟁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희정, 일리아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